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아직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약에 대한 이야기 음식을 바꿔야만 나을 수 있는 난치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제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쯤에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있었어요. 살이 좀 쪄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지내다가 한켠에는 운동을 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 몸은 언제쯤 가벼워지고 상쾌해질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도 피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되다 못해 심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벌컥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하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건데요. 평상시 이제 진료 중에 한 번 가야 할까 말까 했던 화장실, 이 화장실을 하루에 4-5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거든요. 덜컥 겁이 났죠.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해서 저희 한의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복도 바로 앞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내과 원장님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원장님께 제 이야기를 드리니까 혈당을 재보자고 하셔가지고 혈당을 쟀는데 혈당 수치가 식후 기준으로 보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아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 혈당이 무려 379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를 보시더니 원장님 말씀이 신 원장, 당뇨병은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좀 받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췌장에 암이 생겨도 혈당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하신 거죠. 놀란 마음이 컸지만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췌장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그냥 확진이 됐죠.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요, 이 정도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먹는 당뇨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됐고요. 또 입원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입원? 지금 입원할 상황일까? 고민을 하다가 입원은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당뇨약 처방해 줄 테니 이 약 먹고 또 오늘 식이요법 교육받고 운동요법 교육받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 다른 가족분들 뿐이겠습니까? 제일 불안한 건 바로 환자 자신인 저였죠. 환자를 보는 것과 내가 환자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제 당뇨병이 생겼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이후에 당뇨병에 관련된 치료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도 알려진 터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분에게 제 몸을 의지해야 할까? 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약을 먹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시에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예.
이게 한의사의 자존심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약을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을 뜯어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당뇨 양약은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혈당이 내려가는 게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제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양약은 마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마법 같은 양약에 비할 수 있는 한약은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증세들이 있었거든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삼시세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크게 변한다,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먼저 답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큰 서점에 찾아갔습니다. 건강서적 코너에 갔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건강과 음식과 관련된 책만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확인하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간 이 건강서적 코너에서 커다란 확신을 얻게 된 후,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특정 음식에 혈당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이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약이 아니라 음식에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의 발견이었습니다. 당뇨 특효 한약을 그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될 땐 보이지 않던 그 사실이 이제 지칠 때가 되니까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또 임상영양학 책을 뒤지기 시작하고, 또 양방의 의학생리학 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외국에 암 전문 치료 병원, 유명한 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단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또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부 정말 재밌었죠. 왜냐하면 저와 직결되는 질환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때 공부만큼 재밌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는 것도 내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겠구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검증해 보는 과정 또한 아주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그래, 내가 요리사는 못해도 요리는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이요법에 관련된 지식들을 좀 더 맛있는 요리로 환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맛있는 식이요법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는 요걸로 해가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식이요법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또 시련이 닥칩니다. 실마리를 찾기가 조금 힘든 수수께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한 느낌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혈당이 또 불안정한 혈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컨디션도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평생 나에게 이로운 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한평생 의도치 않게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편식을 또 교정하려고 식이요법으로 또 다른 편식을 권하게 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창 자랄 나이의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성인병에 좋다는 식단,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약효를 내기 위해서 치우친 성질의 식단을 권하게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한창 영양분 섭취가
충분해야 될 나이에 청소년에게도 그런 식단을 강요한다는 것, 이거만큼 조금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때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육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육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티베트 의학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달래면서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 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게 찾아온 당뇨병이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고 저를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당뇨와 친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두 손을 맞잡게 해드리는 손이 부디 제 손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당뇨병 식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